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문영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죠. 1991년에 나와서 한 20년 이상 사랑받고 있는 나 홀로 집에입니다. 어린 소년 케빈이 이 악당들을, 도둑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굉장히 웃음 짓게 만들어냈죠.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생각이 나고 20년 이상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실패를 물리치며 또 웃음 짓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 1부 순서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지 없습니다. 오늘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52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저희와 직접 전화 통화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을 위해 나오신 분이 계시죠. 이그린 투자연구소 김준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케빈 막 스킨 바르고 소리 지르던 그 장면이 그렇죠. 몇 번을 봐도 재밌는데요. 사실 크리스마스 딱 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그렇죠. 계획 있으세요? 저는 오늘 와이프하고 네. 심야 영화 보려고 합니다. 영화 좋네요. 박민영 아나운서는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밤에 영화 보려고 하는데 변호인. 그러세요? 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 저희 재밌을 또 것 같아요. 한 다음 주에는 그 변호인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그렇죠, 또 나눠봐야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에는 보통 어떤 어릴 때 막 그런 바람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 산타크로스 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머리맡에 이렇게 빨간 양말을 양말, 놓고 네. 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았던 선물이 장난감, 로봇 장난감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예, 박민영 아나운서는 뭐 이렇게 선물 받은 기억이 남는 선물이 있나요? 저는 미미의 2층 집? 그렇죠. 네. 어린 여자 아이들한테는 그쵸. 로망이었죠, 그게. 네. 그렇죠.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인데 우리 가정에 분명히 시청자님들 중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린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저처럼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내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화목을 위해서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문자 주실 번호도 있습니다.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전화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집을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알고 싶어갖고요. 그럼 어떤 집인지 이 주소 좀 한번 불러주세요. 예, 서울시 네, 영등포구 네네, 신길 4동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신길 4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 현재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세를 줬다가 지금 매매를 할까 해서 지금 이제 비워놓은 상태죠.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이브에 정확히 전화 참 잘 주셨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얘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 네네. 네. 그 인근에 네. 주택이 또 하나 있는데 네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신길 4동 네. 158-56호 158-56호 네. 단독 개인 주택인가요? 주택인데 네네. 예. 이 지역이 지금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네. 뭐 집을 파는 게 낫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게 낫는지 그것도 좀 네,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길 4동의 단독주택과 또 신길 4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두 곳에 대한 전략 각각 세워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신길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을 또 하나 가지고 계시고, 자,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팔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공실인 상태네요, 그러면은. 예. 그러신 거고, 지금 뭐 또 두 번째 물어보셨던 게 이제 단독주택이요.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예. 그러시구나. 월세 받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저희 집이 다 쓰고 있어서. 그러세요? 예. 자, 그렇군요. 지금 보유하신 곳이 보니까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지금 여기가 이 지역 전체가 지금 신길 뉴타운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예.
예. 신길 예, 뉴타운이고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단독주택은 신길 뉴타운 2구역이네요, 여기가. 예. 네, 지금 신길 뉴타운 2구역이고. 자, 우선은 팔기 위해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이렇게 비워놓으신 거는 상당히 잘하셨어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이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최근에 신길 11구역이 10월 말에 분양을 했었잖아요. 일반 분양을. 예. 예, 그와 같이 7구역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 또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 이 주변 지역으로 뭐 9구역이나 8구역이나 5구역 등이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이제 그 신축 아파트들 공급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지역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200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네요. 이게. 예. 예,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에서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이거는. 그리고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2구역이란 말이죠. 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그 사업이 조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신길 뉴타운을 보시면 여기 앞에 그 시장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시장 사거리하고 그 지하보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뉴타운 지역이 위쪽 지역과 이 아래쪽 지역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7호선 신풍역하고 보라매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쵸?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시공사나 조합 입장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이제 극명하게 좀 나눠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역 근처 쪽으로 나와 있는 구역들, 최근에 분양한 신길 11구역이 여기죠. 그리고 내년 이제 4월 달쯤에 할 곳이 이제 7구역이고. 근데 이 지역들은 계속해서 뭐 관리 처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하면서 사업 진행이 되는데 이 위에 쪽,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2구역이나 그 바로 옆이 또 1구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초등학교 쪽으로 뭐 이제 16구역 등 이런 구역들은 지금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일반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좀 사업을 계속 늦춰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기보다는 사업성적인 면에서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파는 게 맞고요. 또 신길 뉴타운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11구역을 봤을 때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원래는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원 자격을 얻는데 이 분양가 자체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조합원 분양을 그 자격을 얻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뭐 이렇게 좀 나중에 가격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움직일 계획이 있으시다면 매도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지금 바로 옆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3구역이 있어요, 아버님. 예.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 바로 오른편 쪽이 지금 3구역이거든요. 예. 3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구역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바람을 타고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매도를 하고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두 곳 다 매도 의견이신데 신길 3구역 개발 바람을 좀 이용해서 주택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기다리시다가 답답하실 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라고 하시기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정정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자, 또 다음 분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호수마을 두산 2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좀 싶어갖고 여쭤봐.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두산 위브. 네, 예, 알겠습니다. 호수마을이요. 언제쯤 매입을 하셨죠? 이거 지금 매수한 지는 조합원 딱지를 사고 해가지고 네. 실은 오래 걸렸어요. 아, 네네. 그럼 입주한 보유하신 지가 지금, 예, 3년 넘어서 4년 가까이 돼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4년 정도 됐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잘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지금 내손동 그 두산 이브 아파트면은 지금 내손 삼성 레미안 아파트 바로 옆에 그 1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기 호수마을 예, 두산이고 예, 예. 1단지요. 그쵸. 지금 20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요, 이거. 예, 입주한 예, 예. 아파트. 아, 그러시구나. 지금 현재 그럼 거주 중이세요, 우리 어머님께서? 거기 우리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드님이 거주 중이세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 파르시라고 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아드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은 또 분양받은 게 있어서 입주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 네네. 이 두산 이브 아파트, 이쪽 지역이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해야 돼요. 네. 그런데 4호선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버스를 이용을 해서 환승을 해야 되는 곳이긴 한데, 네. 자가용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뭐 과천 의왕간고속도로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쵸? 네네. 자, 네.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지역 바로 평촌역 앞쪽에 좋은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나 리모델링이 되는 직접적인 호재 또는 네네. 그 주변에 개발 그 호재거리가 있으면 돼요, 간접적으로. 근데 지금 이 두산 2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수요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4호선 평촌역 바로 앞쪽에 있는 그 평촌 스마트 스퀘어입니다. 예. 그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뭐 지금 뒤편 쪽에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이 100% 다 됐고 앞쪽에 상가 분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지역이 옛날에는 대한전선이 그 공장으로 쓰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예. 근데 이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면서 업무, 산업시설 그리고 첨단 R&D 센터가 이제 같이 들어서게 돼요. 들어서게 되면 그냥 빼꼼하게 이렇게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직장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이런 수요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요. 고용 창출 효과가 6만 2천여 명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인구가 6만 2천여 명이 늘어나면 주변 아파트, 직주 근접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까운, 직장과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들을 좀 구입을 하겠죠. 전세를 들어가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의 차별화가 생기면서 신축 아파트냐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추이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네네. 두산 2부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니까 다 이쪽 인덕원 쪽이나 이런 지역들이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아파트는 2009년도 아파트이고 또 20평대하고 30평대로만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파트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평촌 스마트 스퀘어가 완공이 되는 시점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굉장히 잘 고르셨고요. 또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였습니다. 투자에 좀 참고가 될까요? 예. 네, 그럼 내년 알겠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매도 타이밍을 이제 내후년 보고 내년 말에서 내후년 상반기쯤으로 해가지고 그 타임스퀘어가 2015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다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전후로 해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요. 좀 시장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네. 드려도 돼요? 아,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요. 또 다음 분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저희가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분 전화 얼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저희는 강교 신도시 참누리 아파트인데요. 네네. 이거를 매매를 하고, 그 역전으로, 네. 지하철역 가까운 데로 갈아타고 싶은데, 네네. 지금 매매를 해야 되나 그랬지 않으면 여기가 도청이 들어온다, 법원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네. 법원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매도할 때 시기가 언제가 적당한가 알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호재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죠. 네.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교에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어머니 아까? 저희는 참누리 아파트 참누리 아파트. 44평입니다. 참누리 아파트. 아, 네, 그러시구나. 44평. 44평형이요. 지금 네, 거주하고 삼촌. 계세요, 그러면은? 네, 지금 실거주하고 있어요. 아, 실거주하고 계세요? 네. 자, 그래요. 여기 참누리 아파트가 여기네요. 신대저수지 바로 앞쪽에 있네요. 네, 저희가 바로 앞에 전망이 참 어우, 좋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이렇게 쫙 껴있는 게 되게 멋있겠어요, 여기가 조망이. 네, 저녁에는 또 아파트가 골프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야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 거주하고 계신데, 뭐 이제 다시 한번 역세권 쪽으로 이렇게 한번 옮겨볼까? 근데 매도 타이밍을 언제를 잡으면 좋을까?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매도 타이밍은, 어머님, 지금 네. 신분당선이 지금 저기 어디죠? 정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6년도 상반기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럼 개통이 되게 되면, 그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에 따라서 광교에 네.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참누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새로 신역이 생기는 곳까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한 7분?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뭐 광교 경남 아너스빌이나 광교 상록자이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조망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 네. 바로 옆쪽으로 이 수원지법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도청이 이전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원래는. 경기도청하고는 좀 선생님 여기서 거리가 있는데요. 법원하고는 가깝습니다. 그죠. 바로 옆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이제 입점하기로 네, 했었죠. 네. 원래 이쪽으로. 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또 내년도 예산에서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이 생김으로써 이 호재거리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이게 네. 지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하철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 인한 그런 호재거리를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 참누리 레이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신분당선으로 인한 호재거리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매수자가 있다라면 매도를 하시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역세권 쪽 아파트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아, 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교통 네. 효제가 불 때쯤에 한번 네.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좀 궁금하시면요. 다시 한번 그때 전화 주세요. 네, 또 한 가지. 아, 하나 더 말씀하신다 있으시군요. 그랬는데, 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아, 네. 아, 가능하신가요? 네네. 네. 경기도 안성에 네.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느 그쪽에는 지역이죠? 도기동, 도기동. 네, 네, 278-2번지. 278-2번지 이번지. 상가. 네, 보유 네. 중이시고요. 네, 지금 임대를 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이야기도 좀 간단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기동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뭐 월세 받고 계세요? 그러면은 네, 월세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고 계세요? 150, 150 정도요. 여기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 여기가? 잘 모르겠어요. 시세 잘 모르겠어요? 몇 평이나 돼요, 이게? 300평? 300평. 네. 300평. 대지가 그러면은 300평? 300평. 150. 그러면은 1년에 건평이 60평인가? 그러시군요. 자, 안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중에 여기 뭐 전원주택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건축을 하고 살 계획이 있으세요? 네, 네. 아,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순수하게 수익형으로 그냥 가지고 가신다라면,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옳은데, 나중에 뭐 이제 광교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살고 계실 거라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월세를 받으시면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안성이 네. 지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가가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수 있는데,
크게 네. 상승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머니 여기가. 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안성 보시면은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방에 대한 그 부동산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네. 여기가 지금 안성 시잖아요. 근데 네. 바로 보면 이렇게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 택지개발지구가 네. 뭐냐면 이 서울과 같이 한계성이 있어서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저렴한 땅들을 정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택지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네. 계속해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머님이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이 땅까지 오기까지는 택지 개발 지구가 여러 개가 규정이 되고 나서 추후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님 자녀분들 있으시죠? 네. 자녀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고요. 아, 그러세요? 큰애가 24살.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 자녀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나중에 전원주택으로 내려가서 사실 거니까 이거는, 그때까지 월세 잘 받으시면서 조금 더 보유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시청자님, 앞으로의 네.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잘 참고하고 투자하시고요. 네, 네.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네,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화 상담하는 동안 문자 상담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97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초동 강남역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네요. 자, 서초동입니다. 이 강남역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어떨까요? 자, 네. 여기 이제 목적,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든 아니면 팔기 위해서 아니면 사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목적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뭐 실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차익을 기대를 한다거나. 근데 지금 여기 시청자님, 문자를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에요. 목적 자체가 확고하게 투자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잠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남역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뭐 약 2, 3분 정도면은 갈 수 있다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강남역에 초근접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가. 네네. 근데 투자 목적으로서 보유를 한다는 거는 반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투자라는 게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시간과 내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서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부셔지고 새롭게 지어져야 돼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지역 자체가 변하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 들어서든지. 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피스텔 재건축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별로 못 들어봤죠. 그렇죠. 네.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동산 사업에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요, 오피스텔 자체가 그 대지 지분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개발이 되더라도 큰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서는 반대고요. 순수하게 월세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찬성인데 되도록이면 투자라면은요, 이런 오피스텔보다는 역세권의 뭐 소형, 뭐 이제 원룸이나 투룸 그리고 추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 수익은 가능하지만 또 시세 차익은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을 권해주셨네요. 이그린 투자연구소 김중계 소장과 오늘 전화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미나 일정 하나 고지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인데요. 함께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는데요.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들 부동산 데스크에서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시작됐던 2013년, 거시경제와 침체와 맞물려서 참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올 한 해 매매와 분양 시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임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전셋값 고공행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침체된 주택 매매 시장.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그나마 급매물이 거래되고 소형 평수 위주의 매매는 이뤄졌지만 전체적인 매매 시장 분위기는 차디찼습니다. 대책의 입법화 과정이 지연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국내 주택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도 지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4일 대책 발표와 6월 종료됐던 취득세율 한시 감면 효과로 6월 최고점을 찍은 후 급락했습니다. 8.28 대책 이후 조금씩 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미 지난달 회복세가 다시 꺾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년 만에 60% 넘게 급증하며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분양한 SH 마곡지구 7단지는 4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위례 신도시에 공급된 레미안과 아이파크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제 감면 종료 영향하고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 부분보다는 그 분양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다만 지역별로 청약 경쟁률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분양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2014년도 부동산 전망 설문 결과를 통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9%, 전세값은 3.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매 가격의 보합 원인으로는 주택 경기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꼽혔고 전세 가격은 전세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전세 공급이 부족해 계속 오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매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17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부동산테이는 전국 법원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 총액이 어제 기준 17조 1,3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5조 1,247억 원에 비해 13.3% 증가했고 기존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16조 7,200억 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내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내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7곳, 11,754가구로 이번 달 27,038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중남미에서 한류 문화 전파에 나섰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에콰로드에서 이 청소년을 위해 한국 전통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멀티미디어실을 기증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1년 인수한 중남미 최대 EPC 전문 기업인 산토스는 에콰로드 수도 키토에 위치한 키토 한글 학교 등 3곳에서 멀티미디어식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앞서 부동산 데스크에서 올해 경매 시장에 많은 돈이 투입이 됐다라는 뉴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매매 시장으로도 금액들이 많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매매 시장 속에서 노려볼 만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물 정보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3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ENL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H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어떤 매물일지 그 키워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소장님, 네.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죠. 그쵸. 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매물이면서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수익률 13%를 보이는 고수익 매물입니다. 역삼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이 남은 연말을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면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김철문 이사님께서는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용산구와 마포구에 전형이 넓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 더불어서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실거주와 임대 수익, 시세 차이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정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보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4분이고요. 공덕역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입니다. 2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효창동 쪽 매물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용산 지역 중에서 효창동 같은 경우는 네. 타 지역보다도 실질적으로 용산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 중에서도 6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교통의 욕진지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근 지역의 거의 90% 이상이 개발 지역 안에 포함됐다든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남은 개발 예상 지역으로서 그만큼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용산 매물 중에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3인 가족의 실거주 수요를 상당히 뛰어난 역세권 매물로서 이 매물 같은 경우 소액으로서 약 4천만 원대 소액 투자로서 안정적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을 가진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중심에 있는 용산에서도 효창동이에요. 사실 효창동 쪽이 어느 지역이랑 어떻게 이동하기가 쉬운지 교통이나 입지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그 효창역 같은 경우 바로 공덕역하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공덕상업 업무단지라든지 바로 서울역 주변 그리고 인근에 용산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으로서 용산 지역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약 3, 4분 거리에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쾌적성 부분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층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근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한 있기 때문에 특히 배문고나 설린고, 한일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지역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토탈 털었을 때 이 인근 지역은 특히 지하철 역세권으로 인해서 그만큼 6개의 노선을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양한 그 이동거리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눈에 띄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 부분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그 개발 호재들 그거 외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용산 민족공원의 개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용산 전역의 햇볕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본 매물이 있는 인근 지역 효창공원역인데요. 이 출구 1번, 2번, 3번, 4번 출구 지역이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절에서 효창 4구역이라든지 5구역이 벌써 개발에 빠른 속도를 통해서 사업시 인가라든지 건설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경의선 역사가 추가로 앞으로 개통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 지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접 지역에 보면은 전자상가가 있는데요. 전자상가가 앞으로 이 지역이 세계동으로서 실질적으로 40층 높이로 세계동 관광호텔이 1,800여실로 대규모로 이 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서울역 주변도 북부 역세권 개발의 핵심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 2017년경에 이 주변 지역의 국제회의장과 다양한 관광, 문화벨트가 조성됨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커다란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핵심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가 참 많습니다. 네. 경의선 관련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호텔 건립 부분도 언급을 주셨는데 이 교통도 편리한 데다 이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 좀 마지막 리스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수요 부분도 걱정 없나요? 예, 일단은 용산 지역이 투룸이 상당히 그 공급 부분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보더라도 인근 지역의 전세가율이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만큼 그만큼 공급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 6호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6호선 같은 경우 이태원이라든지 상암 DMC 업무단지, 홍대 다양한 젊은 세대가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수요가 따른다고 볼 수 있겠고요. 5호선 같은 경우 바로 여의도라든지 우리 종로 도심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도심 지역의 배후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보면 아현뉴타운이라든지 염리동 재개발 그리고 공덕 주변의 재개발이 상당히 꾸준하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10년간은 그 톱니바퀴식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차 수요는 풍부하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투룸 다세주택이 이 지역은 공급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로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임대차 수요라든지 이로 인해서 임대 수익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 자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도 높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일단 선분양 매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예. 건물은 어떤지 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매물이 2014년 4월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벌써 그 입지가 뛰어나다 보니까 거의 70% 정도 매매가 지금 완료되어 네.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매매가가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임대차는 전세가로 했을 때 1억 한 8천 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월세로 계산할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 보시면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활용할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4천만 원 투자로서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으로서 전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인 가족이 거주해도 상당히 높다. 특히 옵션으로서는 뭐 에어컨뿐만 아니라 내부에 드럼 세탁기 그리고 발코니까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주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연간 임대 수익 한 9% 정도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죠. 자, 화면으로 간단한 정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3호선 양재역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2003년 7월이었고요. 5층 건물 중 3층,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3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1억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강남구 역삼동으로 왔습니다. 일단 연말에 있는 새 혜택 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추천 포인트가 될까요?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어떻게 알았어요? 세금을 준비했습니다. 5년간 양도소득세 매물인데 면제 매물인데요. 다음 주면 이제 사라집니다. 다음 주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뭐 31일이면 5시가 되면 이미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1가구 1주택자의 소유자의 매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매물이고요. 또한 취득세 연구 인하 대상 매물이죠.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1.1%만 내기 때문에 거래세에서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이지만 대출이 2억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이용했을 때 1억 2천만 원 투자로 연수익률 13%, 연 그 수익 총합을 따지면요 1,600만 원이거든요. 웬만한 사회초년생 연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업무 지역, 이 업무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교통 부분도 굉장히 편리해야 될 것 같고요. 수요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임대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강남대로 그 뱅뱅 사거리라고 유명한 지역인데요. 자, 이
거리 인접해 있는 매물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남대로, 뭐 강남 테헤란로 이렇게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의한 임대 수익이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하철로는 신분당선 강남역이 도보 10분이고요. 네. 3호선 양재역이 도보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뭐 대중버스로 이용을 하더라도요. 그냥 뭐 다 서울 수도권 아니면 서울 시내 근접 인천까지도 손쉽게 1시간 이내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입지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강남입니다. 강남이다 보니까 학군이 뛰어나서요. 실거주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강남 쪽에서 최근 뭐 개포주공 이주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네. 그 지역 역시 개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매물정보가 받을 수 있는 개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재건축부터 얘기할까요? 네. 지금 현재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서초구나 강남권은요. 굉장히 높은 청약률 또는 높은 고분양가에 모두 분양이 완료되는 그런 네. 사태가 지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놀라고 있어요. 이게 참 바로 양극화 현상이 이미 벌어졌다는 뜻이죠. 이미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지역에 살고 싶으시고 더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싶은 이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가 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분양을 미루거나 재건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분양이 완료가 다 되고 높게 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 매물지 바로 앞으로는 서초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서초구 재건축이 17,422세대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잠원한신 2사단지,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무지개, 3호맨션, 신동아아파트 등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바로 이 인근에 개포동, 강남의 개포주공아파트 12,000세대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지수에 대한 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이 좀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지역에 뭐 대기업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강남역 하면은 뭐 삼성타운이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타운 바로 옆에 롯데칠성 부지, 공장 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부지 역시 개발될 예정입니다. 삼성타운의 2배가량 더 넓고요. 더 높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뭐 이 지역의 그 유입인구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 지역 그 입지가 지금 현재 이 매물에 있는 입지 지역이 강남과 서초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우면지군에 들어서는 삼성 R&D 센터의 그 직원들의 그 뭐랄까요 고용 창출 효과도 볼 수 있는 배후 주거 지역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지역까지 두루두루 언급을 해주셨는데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200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건물 좀 잘 지어져 있나요? 2003년 7월달에 준공이 네. 됐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2, 3, 4, 5, 4개 층에는 주거 주택이 지금 있는데요. 본 매물은 5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실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전에 약 3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최신식으로 지은 그 빌라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꾸몄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인이 거주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오실지 아니면은 실제 거주하실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소개가 된 사진들만 봤을 때도 내부가 굉장히 잘 변화가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학군도 좋고요. 방이 또 3개예요. 그럼 왠지 실거주 메리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임대가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매매가는 3억 7천만 원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전세 시장 현황은 3억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세로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이 가능한데요. 1금융권 그 대출을 이용 시에는 대출 이자를 제하고 연 2,4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1,6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들어가는 13% 5천만 원 투자 시 1억 2천만 원 투자 시 13%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실제 투자 금액이고요. 수익률은 약 13% 정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하나의 정보 더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2월로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예정 금액 1억 9,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매물입니다. 더블 역세권인데요.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할까요? 일단 마포구청역과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신축인데요. 전용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이 매물 같은 경우 매매가가 거의 2억 2천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저렴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은 전세가가 현재 매매가 1억 9,500인데요. 전세가가 1억 7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 2,500, 융자 없이 2,500 정도로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매물 같은 이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마포 쪽 같은 경우는요, 저희 여의도랑도 굉장히 인접하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교통도 편리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인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매물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지하철이 6호선이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에 또 2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부간선도라든지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에 상당히 뛰어난 면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주변에 보시면 한강시민공원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당인리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원화 사업이 지금 착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인근에 보면 단지도공원 바로 인근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홍대, 이대, 신촌 다양한 상권이 있으며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상수라든지 인근 합정 주변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꾸준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하 좌우로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포 일대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도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 소식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대보다도 지금 현재 착수가 됐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현재 합정 역세권 주변에 9개 구역 중에서 현재 3구역 정도가 어느 정도 건설이 됐다든지 이미 입주가 됐다든지 이미 지금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면 본 매물이 있는 지역, 망원 주변도 확실히 앞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 상암 DMC가 현재 많은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상암 DMC역 주변에 롯데 쇼핑몰이 대단지로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앞으로 2016년경에는 1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그런 예측하는 수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홍대 입구역이라든지 이 주변 지역도 앞으로 민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은 홍대 상권과 더불어서 주변 합정 역세권 주변에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상권의 확장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가치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암 DMC 지역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주변 지역이 통틀어서요, 임대차 수요 부분은 걱정이 없을까요? 일단은 임대차 수요 부분에서 젊은 층의 고용 창출이 상당히 네. 이 지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는 연대라든지 이대 그리고 홍대 주변 지역에 학생 수요만 하더라도 9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임대차 수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의 공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애국인들의 수요가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또 상암 DMC 쪽에 보시면은 애국인 학교가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애국인 임차 수요도 상당히 많이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건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요, 가격 특징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본 매물이 2013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5층 중 본 매물 5층에 있는 건물인데요. 내부 구조를 보면은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가 있으면서 별도로 창고가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16평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도 제가 봤을 때 약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아주 금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1억 9,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전세
전세가로 했을 때는 약 1억 7천 정도, 2,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약 1억 3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안정적으로 거의 두 자리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 매물로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의 시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에 또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모두 다 노려볼 만하다라는 언급이었네요.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곳의 지역의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3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 함께 하신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